이거 지을 때 내 돈으로 지은 거야, 내 돈으로. 아, 이게 쓸데없는 소리 하나 이게 내 돈 다 뜯어먹고 미친년이라고. 내 돈이 어디서 내 돈을 산 건데? 이런 말 하는 거. 내가 전국 경제인한테 정경련 촉. 야, 전혀 필요 없어. 내 등기부 가져와봐. 아, 여보세요, 빨리 와주세요, 경찰관 좀. 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싸움이 커지자 결국 경찰까지 출동하고 말았습니다. 아, 제가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는데. 이 구역을 주름잡는 아주 대단한 여인이 있답니다. 모르사 못쓸걸? 아주 유명하지? 근데 자기 말로는 굉장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난강이 여왕이에요. 저기 여왕님. 자칭 타칭 여왕님이라 부른다. 화려한 의상과 당당한 걸음걸이, 모두의 시선을 압도하는 범상치 않은 여인이 바로 이 동네의 여왕님. 그녀가 나타났다 하면 바짝 긴장하기 시작하는 사람들. 눈이라도 마주칠세라 피하기 바쁩니다. 대체 이유가 뭘까요? 아우, 아주 말도 못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기서 오면 말을 안 붙이면 아예 내나 부르자. 이 가게 옆끝에서 옆끝까지 절반 이상은 다 싸웠어요. 빨리 가요! 어디 대답할 빨리 가시라고요 아줌마. 아줌마 아니고 충수라고 해. 내 회사에서 돈 다 터치하라고. 어디서 무슨 뻔뻔하게. 남의 가게가 아니라 내 가게잖아. 이 돈이 아니잖아. 아무도 여왕님을 말릴 수 없다. 이 구역 요주의 인물 1호로 떠오른 여자. 천벌을 받을 짓을 하지 마라. 어? 고백한다. 가슴을 열어놓고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동네 최고의 미스터리. 지가 옛날 가수였대. 아주 노래도 무대에 가서 막 부르고 지가 그런다고 자랑했어. 트로트 여왕이라니까, 트로트 여왕. 21세기 서울 한복판에 등장한 남광희 여왕님. 기막힌 비밀을 파헤쳐봅니다. 이 동네의 평화가 깨진 건 여왕님이라는 여자가 등장하면서부터. 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상가를 제 집처럼 누빈다는 여자. 이웃들에게는 전혀 달가운 일이 아니랍니다. 어디 갔어요? 남광이랑 내가 그래, 가시리 무서우니까 그죠. 시끄럽다니 주인한테 시끄럽다구나. 뭐라고? 주인한테 시끄럽다고 그러면 협박이나 돈이나 받고. 나타나자마자 한바탕 사람 속을 뒤집어 놓는데요. 반말하지 마시고, 높은 사람한테.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여기 못 들어오게 했어. 아예 처음부터 들어오지 말라고. 난 우리 집에 오면 겁나요, 슬슬 피해. 왜냐면 또 무슨 싸울까봐. 여자만 나타나면 이웃들은 그야말로 비상입니다. 어디 갔어, 하나는? 어느 한 곳도 환영받질 못하지만 이 집 저 집 찾아다니며 참견하게 일소. 행동하지 말라고. 간다. 예, 안녕하세요. 다짜고짜 반말은 기본 옵션으로 장착해 주시고. 물 좀 마실 수 있나? 얻어 마시는 물도 도도하게 뿌려버리며 거칠 것이 없었는데요. 대체 그녀가 누구이기에 이웃 주민들에게 갑질 아닌 갑질을 일삼는 걸까요? 여기 주인이에요, 건물 주인. 아, 여기 건물에 들어가고? 여기 나고 얘기를 하시는 여왕님이라고. 아니, 저건 물자일 거고, 이건 물자일 거고. 거의 매일 와가지고. 아니, 자기 건물인데 물건 안 준다. 이제 그런 거죠. 내가 주인인데 왜 돈을 달라고 하냐. 이제 이런 식이죠. 과연 이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 안녕하세요. 저희 특정세상에서 나왔는데요. 어머님 저 여쭤볼 게 있는데. 아, 나는 어머니가 아니고 나이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나는 나라를 3살 때부터 살려서 통치권을 잡은 나라의 임금님 남광희 여왕 이렇게 불러주세요. 남광희 여왕. 아니 자신이 진짜 여왕이라는 겁니다.
나라님 못지않게 바쁜 일정을 소화하느라 하루 해가 짧다는 자칭 남광희 여왕님. 이번엔 은행을 찾았습니다. 부지 점장 다 나갔네. 저기 점장도 나갔나 본데. 내 돈 따는 사람 때문에. 은행 주인으로서 내가 생계비도 못 받고 있는 거. 후미유지비고 뭐고 경호원도 써야 되는데 직접. 은행에 맡긴 돈을 누군가 가로채 갔다는 것. 그런데 이 심각한 상황에 뭐 과자를 챙기시나요? 그거 그 손님들 드시라고 놔둔 거 아니에요? 이거 과자랑 들고 나오셔도 돼요? 내 건데 내 돈으로. 커피도? 누구도 직원 돈이 아니고 회사 돈 내 돈인데. 내가 이거 지금 직원들이 내가 워낙 습기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라도 드시라고 보다 놔둔 거야. 직원들이 미리 준비해둔 여왕님의 간식거리다 뭐 이런 주장 같은데. 뻥이 아니고 사실. 하얀 것만 해가지고 돈은 내일 모레 받아. 20일 날 나오거든요. 내일 모레가 20일. 하얀 거. 3,000원도 안 되는 옥수수값까지 시원하게 외상하는 여자.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답니다. 여기 동네 사람들 다 알지.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냥 주장하기도 하고 주면 받는 거고 그러는 거지. 그러고 처음에는 물건값 계산 안 하고 쑥 나가고 자기가 청업주인데 왜 저기 하냐 그래가지고 계산 안 하고 나가서 경찰 부르자 오면 무조건. 심지어 이 근방의 건물이 다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여자. 그렇다면 여왕님 거처는 어디? 아니, 고시원엔 무슨 일로 온 걸까? 나처럼 억울한 생각이. 알고 보니 이곳 끝방이 숙소라는데요. 여왕님하고는 그리 썩 어울리진 않습니다. 집도 엉뚱한 사기꾼들이 다 들어가서 치고 들어가 뺏고 막 그래가지고 누가 이렇게 좁은 방에 있고 싶어. 왕이 좁은 방에 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그렇게 돼서 사기를 당해 모든 걸 잃고 두 평 남짓한 고시원으로 들어왔다는 것. 쌀이 왜 이렇게 많아요? 기초생활 수급자로 돼 있잖아 왕이. 거기 다달이 두 푸대씩 나와. 그렇다면 여왕님의 주방은 어떨까요? 상당한 일을 김씨 어떤 게 여왕일 거예요? 여기는 공동으로 해놓는데 여기 이거 내 거. 공용 주방에 공동 냉장고.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특히 더 불만족스러운 건 여왕님 식사를 수발하는 사람이 없어 무더위에도 직접 요리까지 해야 한다는 점. 하지만 식탁보를 까는 격식은 꼭 지킨다고 합니다. 이건 다 소독된 타월이야. 이거? 때타월이 아니고 이미 미리 다 빨아놓은 거야. 밥 먹을 때 깔으려고. 공간이 워낙 비좁다 보니 식탁은 엄두도 못 낸다는데요. 이 여왕님의 밥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소박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소박이 아니라 없잖아 아무것도. 다 털리고. 이거 오늘 만든 거거든. 그냥 신선해서 먹는 거야. 이건 꽤 됐고. 도대체 여자의 진짜 정체는 뭘까? 이전에 것도 있는데 이전에 갑자기 보여줄 게 있다며 책장에서 뭔가를 꺼내는 여자. 이게 내 작사 작곡이야. 직접 작사 작곡한 곡으로 이미 3집까지 낸 가수랍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아주 밤을 새면서 저작권이니 작사 작곡하고 그랬거든. 2015년까지 엄연한 대한가수협회 회원이었다는 것. 결혼 전 결혼 후 원 작사 작곡자 남강희 여왕이 부릅니다. 반주 없이 육성으로 부릅니다. 우리 처음 만난 날 맨 처음 모습들이 생각나네 자기네게 어떻게 됐는지
과거 한 인터넷 가요 방송에 출연한 가수 남광희의 모습. 우리가 알던 여왕님과는 많이 달라 보입니다. 하하, 이 여인이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여왕님, 아니 가수 남광희 씨, 그 캐리어에는 대체 뭐가 들었길래 분신처럼 끌고 다니시는 건지요? 남강이 형 이제 교통비가 떨어지면 운반을 팝니다. 자고 먹을 데가 없으면 찜질방에 이 운반을 팔아가지고 찜질방비를 마련하면 되겠다. 밖에 나가실 때마다 끌고 다니시는 거예요? 네. 자신의 앨범을 보물처럼 챙긴 여자가 찾아간 곳은 한 성인가요 전문 방송국입니다. 가수라더니 혹시 오늘 이곳에서 공연이라도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동네 트러블 메이커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 다른 가수들이 알아보는 걸 보니 정말 가수긴 가수신가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 곡도 있으시고 곡도 쓰시고 뭐 작사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동영상 보시면 나와요. 남강희 잘 부르시더라고요. 무대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여자. 오늘 가수 남광희의 모습 제대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런데 우리 대표님은 괜찮다 그랬는데 아이는 감독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대. 이따가 자. 사전 공연 약속 없이 무작정 찾아온 것. 무대에 서고 싶지만 사실 요즘 여자를 찾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운명을 안고 살았나 굽이굽이 사랑 장마다 가시밭에 사랑해야지. 아쉬운 마음을 달래며 찾은 곳은 인근의 한 시장. 이 얼갈이는 어떻게 하나요? 얼갈이 얼마나? 1,000원짜리 1,000원짜리 없어요? 그러니까 일찍 쓸 때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이거 뭐 1,700원 소금인데 일찍 파는 거예요. 1,000원짜리 찾으려고. 시장에서는 도도하고 거침없었던 여왕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한 푼이라도 아껴가며 장을 보는 평범한 주부의 모습이었는데요. 그동안에 아무것도 없었거든. 영양실 쪽은 일곡도천. 아무것도 없었거든. 그런데 비계 없고 이 간장. 정육점을 찾은 여자가 툭 던지듯 뜻밖의 얘기를 꺼냅니다. 내가 이렇게 22살에 내가 고기를 이어다니면서 아들을 키우는 사람이에요. 22살에. 이고 다니면서 팔아가지고 아기를 키우는 그런 어머니이기도 했어. 그때는 내 아들밖에 안 보이더라고. 다 필요 없더라고. 내 아들 하나밖에 안 보여. 과거 정육점을 운영하며 애지중지 아들을 키웠다는 그녀. 처음으로 꺼낸 자신의 과거와 가족, 특히 아들에 관련된 이야기가 더 알고 싶어지는데요. 아드님이랑은 연락 따로 안 하세요? 걔도 엄청 고생했겠지. 여기서 멈춰. 응? 하지만 여자는 여기서 멈추라며 더 이상의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도대체 여자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자, 오늘 여왕님 컨디션이 나쁘지 않아야 할 텐데 나도 모르게 사랑을 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다행히 심기가 불편하지, 아니 기분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가슴을 열어놓고 나를
오랜만에 외식도 하려나 본데요. 그런데 왠지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동네에서 밥값 실갱이가 한두 번이었어야죠. 과연 오늘은 제대로 계산할까요? 하하, 제 마음이 다 조마조마합니다. 내가 진짜 부임하마도 창업주야. 아, 그러세요? 아유, 몰라면. 식사비까지 뜯기고 있잖아. 아, 창업주니까 기본적으로 내셔야 돼. 기본적이 아니라 창업주가 왜 기본적으로 돈을 내? 아, 여기 있습니다. 내 돈으로 다 창업해놨는데. 그러게 말이야. 식당 창업주라는 여자의 말은 들어주되 받을 건 받아내는 주인장의 노련함. 덕분에 이번엔 별탈 없이 넘겼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야. 근데 왜 날 보고 채용보험금 받으니까 왜 돈을 뜯어먹느냐? 창업주는 아니고 아니야, 우리가 창업주야, 내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지금. 하지만 여자의 황당한 주장은 계속됐습니다. 인근의 한 건물로 무작정 들어가선 출입을 제재한 직원에게 호통을 치기 시작합니다. 저렇게 나쁜 놈들이. 명찰 달아리고 주차 관리도 난 넌 누군지 모르잖아. 총재는 나는 난강의 여왕이다. 이필 때 건물주. 어디서 불러먹던 뼈다귀 어디서 주인을 원하네. 내가 애기 때부터 뼈 빠지게 놀아놓은 이필 때 건물주야. 내가 난강이다. 낯선 건물주의 등장에 황당한 건 직원도 마찬가지. 그래놓고 저런 놈들이 회사 돈을 다 털어먹어 내 돈을. 이 땅 주인이 난강이야. 여기 주차장도. 아니 근데 나야, 나. 직원들이 왜 주인을 못 알아봐요? 몇십 년 만에 한 번씩 나타나잖아. 내가 허리 아프고 다른 것 때문에 돈 털리면 쓰러지고 병원에 실려가 다니고. 그 어쩌다 나타나면은 맨날 본 사람도 갑자기 바쁠 때 나타나서 뭐라고 하면은 잘 몰라볼 때도 있잖아,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고시원 근처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대부분의 빌딩은 물론 주요 관공서까지 모두 자신이 건물주라 주장하는 여자. 너무 많아서 매일 못 찾아갔더니 다른 사람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그녀가 꼭 찾고 싶은 건물이 있다며 찾아간 곳은 쇼에 식지 말라면 걔네들이 쏟아붓는 그 청와대? 쇼에 식지 마라. 응? 임금님 난강이 여왕이 꼭 대통령에 출마하는데 방해 안 받게. 내가 일을 볼일 보고 난 다음에 청와대 들어올 때는 여러분한테 내 안전경호를 부탁할 거야. 아, 알겠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자, 이거 우리 여왕님 가져가셔야죠. 예, 아이고, 예, 여왕님 저 빨리 여왕님 모셔도 돼요. 예, 알겠습니다. 됐어. 아, 이거 놓고 일 방해하지 마. 방해하지 마라. 예,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아예 놓고. 네가 어떤 애인 줄 알고 따라가. 경찰청사 주인 난강이 여왕이 내 명령이야. 그렇게 하면 꺼지라. 감히 물러가라 이 새끼야. 어디서 가방을 갖다가 함부로 휘저서. 저희 같이 가세요. 예, 나쁘잖아. 예, 아, 그러니까요. 예, 아이고 여왕님을 몰라봐서 그래요. 예, 자, 이리 오시죠. 예, 이리 오세요. 예. 아이고 저 아래 것도 상대하지 마시고 저희 이리 오세요. 아니 나쁜 놈이 너무 많았어. 청와대 앞에 주변에. 그러니까 여왕님 저 뭐 아래 것도 상대 뭐 하십니까? 경찰청사 주인이 난강이가 나야. 예, 어딨어? 여왕님. 그러니까 내 가방에 함부로 손대지 내 몸에 손대지 말라. 예, 그렇죠. 여왕님 몸에 손대면 안 되죠. 얼마나 자주 찾아왔던 건지 청와대를 지키는 경찰들이 여왕 아닌 여왕을 능숙하게 어르고 달래서 배웅합니다. 저는 이쪽 문직이라서 여기까지 할게요. 자, 들어가세요. 예. 대체 여잔 언제부터 혼자만의 여왕이 된 걸까요? 혹시 그녀의 가족이라면 뭔가를 알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수소문 끝에 오래전 끊긴 여자의 여동생을 만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엄청 똑똑했지. 지나칠 정도로 똑똑했지. 여우, 얄미울 정도로. 공부를 잘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공부도 잘했고 똑똑하고 필적도 좋고 엄청 머리가 좋아. 공부를 하고 싶어갖고 발버둥을 많이 쳤지. 발버둥을 하고 싶어갖고. 구남매 중 유독 똑똑하고 욕심이 많았다는 여자.
어려운 가정 형편에 학업을 포기하고 어린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부모하고 사랑 이런 걸 못 받다가 남자를 만나갖고 사랑을 받고 막 이제 살 줄 알고 꿈이 커서 정말 열심히 돈을 벌어갖고 너무 부자를 만들어 놓은 거야. 순식간 몇 년 사이에. 이 형부가 돈을 그렇게 만지니까 바람을 피기 시작을 한 거야. 형부가. 먹고 살게끔 되니까 언니가 이제 바가지 긁는 거 하나로 페인을 만드는 거야. 내쫓은 거야, 쉽게 얘기해서. 남편의 폭력성을 감당할 수 없었던 여자는 어린 아들을 두고 도망치듯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혈혈단신 여자 혼자의 몸으로 안 해본 일이 없다는 그녀. 가수로 성공하는 것이 아들을 되찾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뭐랄까 악바리가 됐다랄까? 얼른 돈을 벌어서 애를 찾아가야 되겠다. 자기는 얼른 노래를 해서 가수가 돼갖고 돈을 이름을 날려서 돈을 벌어서 애를 찾아갖고 애하고 살아야 되겠다. 아들을 되찾을 날만 기다렸던 여자에게 성공은 그리 쉽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제 결혼해서 얼마나 행복한지 보여주자 보여주자. 당신 내게 없었다면 행복한 이런 날도 없었으리. 아마 나는 지금까지 나 혼자 따분한 생활을 할 거야. 무명 세월이 길어질수록 아들에 대한 그리움은 커져만 갔고 여자는 점점 현실과 멀어졌습니다. 자주 아기를 보려고 내가 맨날 일을 하다가 뭐 기업을 해놓고 또 아기 돈만 있으면 가는 거야. 아기를 보려고 찾아오려고.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도 본 적 있어요? 봐. 봤어요? 고등학교 때 보고 그리고 이제 뭐 초등학교 뭐 유치원 그럴 때도 가서 그림은 보는 거야. 앞에서 막 뛰어노는 걸 보고 싶어서 안아주고 싶어서. 그래서일까요? 아직 가수의 꿈을 포기하지 못한 여자. 오늘도 무대를 찾았는데요. 무명 가수들에게 공연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서울의 한 식당. 무대 앞에서 서성이자 관계자가 다가옵니다. 과연 이번엔 노래 한 곡 멋들어지게 뽑을 수 있을까요? 사실 여잔 예전에 이 무대에 선 적이 있었답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무대 매너로 기피 대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잠시 후 도대체가 돈이나 뜯어먹으려고 그러고 다들 뭐하고 있는 건데? 어? 완전히 돈 쓸어먹겠지. 뭐하는 거야 여기? 썩은 내가 완전 곰팡 냄새가. 다짜고짜 건물의 상태를 따지기 시작하는데요. 공연장에서 퇴짜 맞은 걸 분풀이라도 하는 걸까요? 순식간에 돌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게 뭐야? 썩어가지고 여기 냄새 완전 곰팡. 오바이트가 나오나 그래. 어디 천재예요? 원장 돈으로 이거 가동하는 거 아니야? 내 돈으로 다 털어가지고 국비 받아가지고 하잖아. 네가 국비 지원자가 난강이잖아 내가. 뭐 난강이야. 국비 안 받아. 우리는 무슨 국비 받아? 이 6천 빌딩 이거 지을 때 내 돈으로 지은 거야. 내 돈으로. 이거 쓸데없는 소리 하나. 내 돈 다 뜯어먹고 미친년이라고. 이 돈이 어디서 내 돈을 산 건데? 이런 말 하는 거. 내가 전국 경제인한테 정경련 야, 전혀 필요 없어. 내 등기부 가져와봐. 여보세요, 빨리 와주세요, 경찰관 좀. 이게 무슨 일인가요? 싸움이 커지자 결국 경찰까지 출동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 이구 여기에 난강이가 주인이라는 것을 내가 난강이고. 여자의 황당한 행동이 반복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도 적지 않다는군요. 좀 나가시라고 이렇게 너무 방해된다고 처벌 받을 수 있으니까 나가시라고 그러면 네, 나가고. 근데 정도가 심한 게 한 두세 번 정도 그런 게 있어서 업무 방해 이런 부분을 한번 하기는 했었죠. 여자를 이대로 두어도 되는 걸까요? 반평생이 넘도록 상처와 망상을 끌어안고 살아온 여자. 전문가를 통해 그녀가 감추고 있는 아픔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편하게 대화를 이어가자 여잔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상담이라 아직 여왕에선 벗어나지 못했지만 하나뿐인 아들에 대한 사랑을 거침없이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제 아기 때부터 그런 걸 들어. 내 엄마. 아들 이야기에 표정이 더욱 밝아진 여자. 큰엄마 정말 그림같이 생겼어. 큰엄마가. 엄마가 사랑한다. 내 아들. 엄마가 백성들에게 왕으로서 어떠한 일이 잘 되도록 백성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하듯이 너도 왕의 아들로서 어디 가서라도 모범이 되고 내 씩씩한 내 아들이 예썰 그러더라고. 삐지는 게 아니라. 날 며칠에 아마 다음 아들에 대한 미안함과 성공에 대한 강한 열망. 하지만 현실은 따라주질 않았고 지 구덩. 내가 어릴 때 이랬었더라면, 우리 집안이 이랬었더라면, 내가 더 환영받았더라면, 남자였더라면 이런 부분들이, 그런 강한 소망들이 과대망상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다라고 판단돼요.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믿음 안에서 이렇게 현실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그 중에 첫 번째는 약물 치료를 통해서 줄여주는 것. 두 번째는 잦은 만남과 안정된 상황에서 안심시키면서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다가가면 증상도 조금 완화되고 훨씬 더 좀 사회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동아대학교. 앞으로 지속적인 상담 치료와 약물 치료를 병행해 우선 가슴속의 울화를 다스려가기로 했습니다. 얼마 후 여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머리도 모양이 그날 좀 다르잖아. 아침부터 외출 준비가 한창인데요. 평소보다 더 머리며 의상까지 꽃단장에 여념이 없습니다. 혹시 오늘 무슨 특별한 날인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잔뜩 힘을 주고 대체 여잔 어디로 향하는 걸까요? 뺏겨갖고 맨날 울고 다녔잖아. 애기 만나려고. 근데 걔가 만났는데 어떻게 했냐니 가간다. 내가 저를 버린 걸로 오해를 하고 씩씩거리고 있고. 군 제대할 때 마지막으로 보고 그 후 20년이 넘도록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들. 그 그리운 얼굴을 보러 가는 길. 아들이 살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아 찾아갈 엄두도 못 냈다는 여자. 오늘 어려운 발걸음을 뗐습니다. 아들 집까지 지하철로 1시간 반. 그리 멀지도 않은데 그 오랜 세월 동안 왜 한 번도 찾질 못했는지. 막상 도착하니 옛 추억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그 앞에서 내가 고기 꺼냈거든. 도구정육점이라고. 껍질이 돌 때부터 거기서 장사했어. 아들에 대한 그리움은 깊어만 가고 아들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누가 자꾸 따돌리는 건지. 추억 속에 어린 아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걷다 보니 어느새 도착한 아들의 집 앞. 20년 만에 엄마가 왔노라고 차마 한달음에 아들 집으로 달려갈 용기가 나지 않는지 먼저 전화를 걸어봅니다. 하지만 아들은 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자는 먼 발치에서 바라만 보다 돌아서야 했습니다. 내가 공격을 너무 많이 해. 한꺼번에 너무 무리한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카톡으로도 한동안 근데 언젠가는 한번 알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누구다라는 거예요. 그게 애가 뭐 갑자기 얼마나 많은 부담이 왔겠냐. 그러니까 힘들고 그러니까 이해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그 차단을 시켜놨어. 카톡 차단. 전화도? 전화 번호. 내 거 뜨면 번호 뜨면 안 받는 거. 세상에서 제일 귀한 보석 같다는 아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와 있지만 아들에게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모양입니다. 사랑 청마다 아들에 대한 죄책감에 스스로 쓴 여자의 무거운 왕관. 이제는 하루빨리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